자, 4번 제2항 제3항의 적용 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갑자기 무슨 뜻인가? 우리가 전 시간에 형법 제1조 1항을 배웠죠. 그 1조 1항이 원칙이라고 했죠. 그렇죠? 근데 이 1조 1항의 예외가 1조 2항하고 3항이었죠. 이것은 예외 규정이었는데 이 둘이 충돌할 때는 예외가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그 점에 있어서 우리가 전전 시간에 배웠던 그 속지주의와 속인주의하고 좀 정반대죠. 자, 근데 그 1조 2항 3항보다 끝발 센 놈이 있는데 그것이 밑에 나와 있는 1번 경과 규정이 있고요. 그 다음 그 밑에 2번에 나와 있는 판례 동기설 요 두 가지가 2항 3항보다 끝발이 셉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경과 규정부터 먼저 볼게요. 일단 먼저 8조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본법 총칙은, 즉 형법 총칙은 타 법령에도 적용되는데 일단 끊고 단서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단 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는 조항이 있죠. 자, 밑에 1번 경과 규정입니다. 형법 제1조 제2항 3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는 적용되지가 않는다라고 단서에 나와 있었죠. 따라서 신법의 경과 규정을 두어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신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도 얼마든지 허용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 자, 여기서 노트를 펴볼게요. 노트 6페이지 펴보세요. 노트 6페이지 보시게 되면 자, 그림 하나가 나오죠. 자,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던 것입니다. 행위시와 재판시 사이에 법령이 개정이 됩니다. 그렇죠? 개정이 된다. 개정전의 법을 국법, 개정된 법을 신법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개정이 될 때 이렇게 신법이 이렇게 폐지가 되거나, 그렇죠? 국법을 폐지시키거나 아니면 국법보다 형을 감경시키는 경우 이 두 가지가 신법이라 그랬죠. 그런데 이 신법 조항에서 1조, 2조, 3조 쭉 열거를 해놓고 난 다음에 말미 부칙 조항에서 어느 법이나 다 부칙은 다 있습니다. 근데 부칙 조항에서 이렇게 적어놔요. 위 법률은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된다. 또는 공포된 날로부터 6개월 후에 또는 1년 후에 시행된다. 그렇죠? 2조를 보게 되면 위 법률 제 몇 조는 개정된 법에 의하지 않고 여전히 종전법에 따라서 처벌하겠다. 이런 조항을 두고 있다면 특히 이 2번 개정법에 의하지 않고 즉 개정된 신법에 의하지 않고 종전법 즉 국법대로 처벌하겠다고 하면 이것을 먼저 적용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부칙에서 개정된 신법에서 부칙 조항에다가 2번과 같은 이런 조항을 두고 있다면 이것도 긍정하겠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런 부칙 조항을 달고 있다고 하면 이 폐지가 되면 면소 판결 때린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또는 감경되면 감경된 대로 처리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우리 1조항에서 이런 걸 적용하지 않고 부칙 조항에서 이런 걸 명시하고 있다면 이렇게 개정된 신법에 따라서 면소 판결하거나 감경된 것을 처리하지 않고 종전법, 국법이죠. 국법대로 유죄 판결 때리겠다 이런 말이 아시겠습니까? 이런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경과규정 부칙 조항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다시 교실 와보시게 되면 자, 경과규정을 두어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신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도 얼마든지 허용되겠다는 것인데 밑에 판례 별표, 이 판례가 무지무지 출제가 잘 됩니다. 자, 볼게요. 형법 제1조 2항 8조에 따르게 되면 자, 뭐뭐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신법의 경과 규정을 두어서 이러한 신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도 얼마든지 허용되는 것으로서 자, 그 다음부터 잘 보셔야 됩니다. 형을 종전보다 가볍게 개정하면서 그 부칙 조항으로서 빨간색으로 부칙에다가 동그라미 쳐보세요. 부칙 조항으로서 종전법을 적용한다 하여 그것이 형벌 불속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가 없다. 무슨 말이에요? 종전의 형벌 법규를 적용한다 하더라도 허용된다. 불속 원칙에 어긋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잘 받으셔야 돼요. 종전법이라고 하는 것은 국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밑에 또 보죠. 자, 밑에 개정법률의 부칙 조항에서 종전법에 따른다라고 경과 규정을 두고 있을 때에는 국법 당시의 행위에 대해서는 당연히 뭐다? 빨간색으로 국법을 적용해야 한다. 국법을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면소 판결 사유가 됩니까? 아니죠. 면소 판결 사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이퀄 유죄 판결을 때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면접 판결 때리는 것은 신법에 따랐을 때 면접 판결 때리는 거죠. 면접 판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받으시고, 그 다음 이 부칙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 이 부칙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노트 펴볼까요? 노트를 펴보시게 되면, 자, 지금 구법하고 신법 사이죠. 그쵸? 구법 있었고, 구법이 개정되어서 신법이 되잖아요. 신법에서 종전법에 따르지 않고 구법에 따라 처벌하겠다는 것은, 이 부칙이라고 하는 것은 신구법 사이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다른 법령, 신구법이 아닌 그 외에 다른 법령과의 문제가 아니라 오로지 신법과 구법 사이에서 발생하는 문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자, 다시 교재로 와서 보시게 되면, 자, 부칙이라고 하는 것은 신구법 사이, 자, 신구법 사이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쳐보시고, 그 신구법 사이에서만 적용되는 문제이지, 빨간색입니다. 여기서만 적용되는 부분이지, 다른 법률 밑줄 그시고 X, 다른 법률에서는 적용될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될 것 같고, 이것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됐죠? 자, 일단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경과 규정을 봤고요. 두 번째를 볼 텐데요. 그 두 번째가 바로 동기설이다. 동기설. 이 동기설이 이 판례가 주장하는 견해다는 것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 이거요. 자, 다시 한번 노트를 펴보시면, 자, 여기 행위시가 있고 재판시가 있죠. 그쵸? 자, 행위시와 재판 사이에 중간 시점에서 법이 개정이 되는데, 이렇게 폐지가 된다. 그쵸? 요거만 돼 있죠? 하나 더 그리세요. 이렇게 해도 개정이 되고, 자, 이렇게 하나 더 그리세요. 이렇게. 동그라미 2번. 이게 감경이죠, 감경. 이렇게. 됐어요? 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자, 신법으로서, 이게 신법이죠? 신법으로서 폐지가 되거나 감경이 되는데, 왜 이 법이 갑자기 폐지가 되거나 감경이 됐을까? 그 동기가 뭘까? 판례는 동기를 따져요. 자, 우리 앞에서, 자, 앞에 이제 한번 노트 한번 가볼까요? 노트를 가보시게 되면, 여기, 자, 행위시와 재판시 사이에 법이 개정이 된다. 그리고 나서 폐지가 되거나 감경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그냥 이거 두 가지는 무조건 피고인에게 유리하니까 신법에 따라서, 재판시법에 따라서 처리하겠다. 그래서 폐지가 되었을 때 면접 판결 때려주고, 감경이 됐으면 감경된 대로 처리를 하면 된다. 이렇게 배웠었잖아요. 그쵸? 법조문을 그렇게 나왔었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서 판례는 한 번 더 생각하는 거야. 판례는. 이게 왜 갑자기 폐지가 됐을까? 왜 갑자기 감경이 됐을까? 그 이유가 뭘까? 이렇게 보는 거야. 그 이유가 뭘까? 그래서 그 이유를 따집니다. 그래서 판례는 이렇게 폐지가 되거나 감경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 그 동기가 뭘까? 동기가 뭘까? 라고 했을 때 첫 번째 보면, 자, 법률 이념의 변경. 자, 법률 이념의 변경이다. 반성적 고려다. 이게 이퀄이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법이 폐지가 되잖아요. 감경이 되잖아요. 이념이 바뀌었대. 법률 이념이 바뀌었다. 이념이 바뀌었다. 반성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경우도 있나요? 있지. 지금 여당 야당 싸움하잖아요. 그쵸? 좌파 우파 싸움하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법이 바뀌는 부분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자기네 쪽한테 유리한 쪽으로, 지금 보면 뭐 공수처법만 얘기 만든다 그러고, 뭐 형사법도 고친다 그러고, 검경수사권 얘기 나온다 그러고, 근데 그것을 가만히 속내를 보게 되면 그 속내에는 무서운 뜻이 숨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여당은 찬성하고 야당은 반대하게 되는 것이고, 뭐 등등등 기타 다른 법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쵸? 그 이유가 뭘까? 어떤 경우는요, 날치기를 통과하는 경우도 있고, 쪽수가 많은 쪽이 유리하잖아요. 그쵸? 국회에서 옛날에 막 몸싸움 하는 경우도 봤었죠.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어요. 오로지 자기네 당파 싸움. 그쵸? 자기네 당에게 유리한 쪽으로만 해석을 해서 날치기 통과하는 법률도 무지기수도가 많았단 말이죠. 그렇게 나서 공포를 해보니까 막상 공포를 쪽수로 밀어붙여서 공포를 해서 적용시켜오다 보니까 이거는요, 국민의 기본권이 엄청나게 침해가 당하고 유린당하고 말도 못하는 피해자들이 억수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세월이 흘렀어요. 세월이 5년 흐르고 10년 흐르고 하다 보니까 이제 뭐 물갈이도 많이 됐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국회의원들이 뒤늦게 철들어서, 내가 옛날에 왜 그랬지? 내가 왜 옛날에 그런 법을 통과시켰을까? 뒤늦게 반성합니다. 그렇죠? 뒤늦게 반성한다. 이념이 바뀌어서 뒤늦게 반성을 한다. 그래서 그 법을, 그 과거에 날치기 시켰던 그 법을 이제는 쓰레기통으로 갖다 버린다.
버린다, 폐지시킨다, 또는 처벌한다 하더라도 형을 깎아줘서 처벌한다 라고 했을 때는 그때는 신법대로 하겠다 이 말. 신법대로. 어떻게? 행위 당시에는 처벌했었죠. 날치기법을 통과시켜서 적용시키다 보니까 범죄행위 당시에는 국민들이 범죄행위 당시에는 그 날치기법,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이 엄연히 살아있으니까 둔 시퍼렇게 살아있으니까 그때 당시에는 유죄가 되었었는데 지금 뒤늦게 반성해서 국회의원들이 그 법을 폐지시킵니다. 그래서 면서 판결 때린다. 이제 니는 집에 가라. 니를 적용할 수 있는 법이 지금 없어졌으니 집에 가라. 푹 쉬어라. 또는 감경된 대로 약하게 처벌하라. 그때는 이 신법대로 하겠다. 신법대로. 그래서 이때는 면서 판결 때려주거나, 자 하나 더 적습니다. 이때는 또는 감경, 요걸 적어두세요. 면서 판결 때려서 집에 보내거나 아니면 감경된 대로 처리하거나 둘 중 하나를 하겠다. 어쨌든 요 두 가지 경우는 뭐다? 이념이 변경되어서 반성했을 때 그때는 신법대로 하겠다. 신법대로. 어떻게? 면서 판결 때리거나 감경된 대로 처리하겠다. 이런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것은 뭐다? 당파 싸움하고 날치기법 통과한 경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1번은 그렇다 치고 요건 뭔가요? 요 2번은 뭔가요? 사실관계의 변경이다. 이건 뭔가요? 사실관계가 변경되어서 폐지시킨대요.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하죠. 봄, 여름, 가을, 겨울. 그쵸? 여름에는 반팔을 입고 겨울에는 롱패딩을 입잖아요. 계절이 바뀌게 되면 롱패드를 집어넣고 반팔을 입어야 되고요. 날씨가 추우면 반팔을 집어넣고 롱패드를 꺼내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그 옷이, 그 반팔이 쓸모가 없어서 갖다 버려서 롱패딩을 깨는 게 아니잖아요. 계절이 바뀌었으니까 옷을 그 계절에 맞게끔 탄력적으로 옷을 갈아입는 것 뿐이죠. 그쵸? 그러니까 자 여기가 1980년입니다. A라는 법률이 존재했었습니다. 근데 그 A라는 법률은 이 80년대에 맞는 시대적 배경, 이 시대에는 가장 최고의 적절한 법이었다. 정말 잘 만드는 법이었다 이거예요. 자, 세월이 흘렀어요. 세월이 흘러서 2000년도에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이 2000년도에 만든 시대적 배경이 있잖아요. 그쵸? 시대적 배경이 있어요. 이 시대에 맞게끔 이 A라는 법을 옛날에는 80년대에 맞는 그 정도의 법을 그냥 개정시키지 않고 2000년도에도 적용시키려고 하면 이 법이 제대로 맞아 들어가겠어요?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법도 변해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A라는 법을 적용해서는 안 되고 A-라는 법을 개정해서 A-라는 법을 뜯어 고쳐서 그 시대에 맞게끔 가장 최고의 법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결국 또는 시대가 엄청나게 바뀌었다고 했을 때는 그때는 A라는 법률이 더 이상 효력을 다하지 못할 때는 쓰레기통에 갖다 버릴 수도 있는 것이고, 그쵸? 이것이 바로 뭐다? 사실관계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 과거의 법을 폐지시키거나 아니면 감경시키거나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 법이 완전히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계절이 바뀌었기 때문에 법률도 다시 업그레이드를 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내비게이션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 내비게이션 처음 나왔을 때 지금이야 뭐 인공지능으로 해서 뭐 T맵이라든지 이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저절로 업그레이드가 되지만 과거 처음에 내비게이션이 나왔을 때는 프로그램을 새로 깔거나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도로가 매달마다 새로운 도로가 나옵니다. 새로운 도로가 뚫리게 되고 하다 보니까 또 카메라가 새로 설치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비게이션도 시대에 맞게끔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것처럼 이 사실관계가 바뀌었을 때는 그 과거법이 나빠서가 바뀌는 게 아니라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 법도 업그레이드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시대가 바뀌었다고 해서 과거에 이 범죄 행위 당시에 존재했던 법은 진짜 그 당시에는 최고의 법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의 법을 위반했다고 하면 당시
이 법 위반에 대해서는 뭐다? 법이 설령 폐지가 되거나 감경됐다 할지라도 처벌 가능성은 여전히 유효한 것이다. 는 거예요. 그래서 법이 바뀌어졌다 할지라도 과거법에 대해서는 뭐다? 과거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여전히 가벌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유죄 판결 내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관계가 바뀌었다는 것은 법이 나빠서가 아니라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업그레이드를 하는 것뿐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실관계가 바뀌었다라고 했을 때는 여전히 국법대로 처벌을 하면 된다. 무슨 판결로? 유죄 판결로. 아시겠죠? 이 부분을 잘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사실관계가 바뀌었다. 다른 말로 정책이 변경되었다 라고 했을 때는 국법대로 유죄 판결 때리겠다 라고 하는 것을 봐두셔야 돼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법이 개정이 되는데 그 개정된 법이 폐지가 되거나 감경되었다고 했을 때 우리 판례는 동기를 분석을 한다. 동기를 분석을 해서 그 동기가 이념이 바뀌었다. 반성을 했다. 날치기 통과를 했다. 라고 했을 때는 과거법에 대해서는 뭐다? 유죄 판결 때리지 않고 법을 폐지시키거나 감경시켜서 신법대로 면소 판결 때려주거나 감경된 대로 하겠다는 것이고요. 그것이 아니라 정말 잘 만들어진 법이지만 시대가 바뀌어서 이 시대에 맞게끔 법을 업그레이드 시켜야 한다. 그게 바로 사실관계의 변경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는 국법대로 유죄 판결 때리면 되겠다. 라고 하는 것을 꼭 좀 정리를 해 두셔야만 돼요. 아시겠죠? 일단 여기까지가 한 문제짜리입니다. 한 문제짜리.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법률 이념이 변경되어서 반성적 고려하에서 신법을 적용했던 그 판례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판례들이 무수히 많이 나올 것인데 이 판례들을 다 정리를 하셔야만 돼요. 두 번째는 사실관계가 변경되어서 법이 바뀌었을 때는 종전대로 유죄 판결 때리게 되는데 요 사실관계가 변경된 요 판례들이 나와 있죠. 이 판례들을 쭉 다 암기를 해 두셔야만 돼요. 아시겠죠?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럼 먼저 여기서 교재를 한번 가볼게요. 동기설이란 법률 변경의 동기를 분석해서 추구표 여부를 결정하는 견해다. 판례는 이 동기설을 일관하고 있다고 돼 있죠. 1번 가보시게 되면 자 1번 체크하시고 2번 체크하시고 어떻게 돼 있습니까? 반성적 고려란 말 나와 있죠. 법률 이념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는 1조 2항이나 3항을 적용해서 유리한 신법을 적용하겠지만 그쵸? 그것이 아니라 사실관계가 바뀌어서 또는 정책이 바뀌어서 그랬을 때는 1조 1항대로 불리한 국법대로 처리하겠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 국법이 바로 뭐예요? 유죄 판결입니다. 아시겠죠? 자, 판결 요지 한번 가볼게요. 이 판례 별표칩니다. 아주 출제가 잘 됩니다. 자, 1번 같은 경우는 제가 파란색을 제가 뜰게요. 자, 1조 2항이다 밑줄 그시고 이념이 변천되었다. 이념 세모 쳐보시고 반성적 고려다. 반성 세모 쳐보시고 그쵸? 그때 적용돼야 할 것이고 그쵸? 자, 그것이 아니라 빨간 펜 들어보세요. 이념이 바뀐 것이 아니라 사정의 변천 빨간 펜 동그라미 그랬을 때는 여전히 가벌성이 있는 것이어서 가벌성 동그라미 그때는 가로 열고 이퀄 유죄 판결이다. 이렇게 적으세요. 됐어요? 그리고 위에다 반성적 고려 있어요? 거기 있을 때는 별표 옆에다가 가로 열고 이퀄 면소 판결 또는 감경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됐습니까? 물론 감경도 유죄 판결이긴 하지만 그쵸? 유죄 판결이긴 하지만 유죄 판결로서 감경된 대로 처리하겠다. 이 밑에 있는 것은 유죄 판결이지만 감경된 대로 처리 않고 그냥 때려버리겠다 이런 말입니다. 됐죠? 이 판결 요지 잘 받으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여기 판례를 정리하셔야만 됩니다. 첫 번째 사실관계가 바뀌어서 1조 1항이죠. 1조 1항 국법을 적용해서 유죄 판결 때리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이렇게도 나올 수 있어요. 이것은 다른 말로 이퀄 행위시법 국법이 행위시법이잖아요. 국법이 행위시법을 적용하는 것이고요. 다른 말로 국법의 이건 가로 닫고 추구표 인정한 판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이렇게 문제집 가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이러한 판례를 골라라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쳤죠? 그쵸? 빨간펜 들어볼게요. 자, 계엄령의 해제는 돼 있네. 계엄령. 계엄령의 해제는 사태 호전에 따른 조치이고, 계엄령이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찰에 나온 조치는 아니므로, 그쵸? 그러니까 이 반성적 고찰이 아니므로 라는 말은 여기 나와 있는 1조 2항이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계엄이 해제됐다고 해서 계엄하에서 행하여진 위법행위의 가벌성이 소멸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계엄령 기간 중에 계엄포고 위반 해제는 행위 당시 법령에 따라서 여전히 처벌되어야 마땅하다. 이런 말이 됐어요? 요 계엄령이라고 하는 것이 한시법이었는데 그 한시법 그 언제부터 언제까지에만 적용되는 그 한시법이었는데 그 기간 안에 범해진 계엄포고 위반 해제는 설령 그 한시법이 폐지가 되었다 할지라도 행위당시법에 따라서 여전히 처벌받아 마땅하다. 이런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1조 1항을 적용해서 유죄 판결을 했던 사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디다 동그라미 쳐볼까요? 계엄 기간 중 계엄 동그라미 쳐볼게요. 빨간색으로 계엄 동그라미 치시고 계엄포고 위반 해제 밑줄 그시고 이것은 1조 1항에 따라서 유죄 판결 때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언제 것 같아요? 연도 보시면 85년도잖아요. 그쵸? 그럼 누구 때다? 전두환 때다. 전두환 때 계엄령 그때 내렸죠? 시대적이 언제다? 전두환 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2번을 볼게요. 한국전기통신공사법을 폐지하고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제3조 2항에서 한국전기통신공사를 더 이상 정부 투자기관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정하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법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자, 법이 행위시와 재판 사이에 요 법이 개정이 되면서 한국전기통신공사를 더 이상 정부 투자기관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정부 투자기관으로 보았었는데 지금부터는 정부 투자기관으로 보지 않겠다.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밑에 그 이전에 즉 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범한 피고인들의 이 사건 뇌물수수 행위에 대한 뇌물 동그라미 쳐보시고 뇌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언제? 법이 개정되기 전에 한국전기통신공사에서 근무하던 임직원들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한국전기통신공사에서 근무하던 임직원들이 뇌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뇌물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근데 뇌물을 받았을 당시에는 뭐다? 정부 투자기관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법상의 공무원으로 의제해서 뇌물죄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은 법이 바뀌어져서 정부 투자기관으로 보지 않도록 이렇게 법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 투자기관을 보지 않도록 바뀌었으니까 지금은 뇌물죄를 적용할 수는 없지. 공무원을 의지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게 법이 바뀌어졌다 할지라도 이것은 위에 나와 있는 사실관계의 변경 때문에 그렇게 법이 바뀌어진 것이므로 따라서 가벌성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역시 개정되기 이전의 법이 당시에 그 법 위반 행위를 했다면 여전히 뇌물수수죄로 처벌을 해야만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습니까? 한국전기통신공사에서 근무하는 임직원들입니다. 임직원들이 이때 피고인들은 임직원들을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뇌물 받은 것은 여전히 뇌물죄로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85년도 1월 1일부터 실효되었다. 그러니까 84년도 12월 31일까지 이만 적용되었었던 한시법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95년도 1월 1일부터 실효가 되었다는 것인데요. 자, 요 왜 실효가 되었겠어요? 그것은 반성적 고려에서 폐지가 된 것이 아니라 이념이 바뀌어서 사실관계가 바뀌어서 폐지를 시킨 것입니다. 그랬을 때 위법이 폐지가 살아있을 때 지금은 실효되었지만 그 법이 살아있을 때의 그 기간 중에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설령 법이 폐지가 되었다 할지라도 위법에 따라서 처벌되어 마땅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죠. 요 이전 등기 동그라미 치시고. 그러니까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할 때는 이전 등기를 해야 되는데 그걸 위반했다는 말은 등기를 하지 않고 넘겼다는 얘기지, 그치?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하지 않고 넘긴 친구들에게는 이 법 위반죄로 처벌받아 마땅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법이 좀 길죠? 이 법이 좀 길지만 이것은 이전 등기에 관한 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밑에 4번.
자,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쭉 나와 있는데 허가나 신고 없이 개발제한구역 내 공작물 설치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법이 되었다라고 쓸 때 밑에 이 법이 이미 범하여진 개발제한구역 내 밑줄 그시고 비닐하우스 동그라미 치시고 설치행위에 대해서는 가벌성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다. 그거였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배우시냐면 제가 이것을 일일이 전부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 색깔 칠해진 글씨를 위주로 해서 키워드를 땁니다. 키워드 따는 게 제일 좋아요. 자, 1번이 언제 때라고요? 전두환 때이죠. 계엄 전두환이가 계엄령 발표했잖아요. 그렇죠? 계엄. 그 다음에 한국전기통신공사 임직원이 뇌물 받은 거. 이전 등기.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 내 비닐하우스 설치행위. 전부 다 유죄 판결 때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암기를 할 때요. 그냥 머리 글자를 두서없이 그냥 막 외워두시는 게 아니고 그 낱말들 있잖아. 낱말들. A라는 낱말, B라는 낱말, C라는 낱말, D라는 낱말, E라는 낱말. 많은 낱말들이 있어요. 낱말들이 있는데 이 낱말들을 어떻게 암기하는 것이 효율적이냐면 이것을 하나의 그 소설을 쓰듯이 줄거리를 만들어서 머리 글자를 따서 줄거리를 만들어서 한 큐로 정리를 해버리게 되면 평생 안 잊어먹는다. 그러면 10개도 외울 수 있고 20개도 외울 수 있고 30개도 외울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 스토리를 만들지 않고 외워버리게 되면 외울 때도 모르고요. 외우고 나서도 내가 외웠는지 아닌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이지만 어쨌든 소설을 쓰듯이 이 낱말들을 하나의 한 큐로 스토리를 만들면서 외워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외울까요? 자, 계엄령 때입니다. 계엄령 때 80년대죠. 여러분 지금 강남 땅값이 얼마 가는지 알죠? 혹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까? 우리 엄마 아빠는 왜 옛날에 강남에 가서 논떼기 밭떼기 하나 안 사놨을까? 그 사놨으면 최소한 강남에 빌딩 한두 채 갖고 있을 텐데, 그쵸? 그럼 나도 저 강남의 건물주가 될 텐데, 금수저가 될 텐데, 이런 생각 안 해보시나? 근데 강남에 그렇게 바뀔 줄 알았어요? 강남에 그렇게 바뀔 줄 알았냐고. 70년대, 80년대만 하더라도 강남은 어땠습니까? 뭐 어땠어? 그냥 논밭이었지. 유튜브 가보면 강남의 옛날 70년대, 80년대 그 논밭 농사 짓던 그 그림이 나오잖아요. 그쵸? 자, 계엄령 때입니다. 그쵸? 그게 80년대라고요. 80년대. 자, 임직원이 뇌물을 썼어요. 뇌물을. 그래서 개발제한구역 내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한다. 여러분요. 개발제한구역이 풀어지잖아요. 그린벨트가 풀어지게 되면 최소 땅값은 아무리 적게 잡아도 20, 30배는 뜁니다. 근데 그게 웬간해서는 안 풀어지죠. 근데 그린벨트가 풀어지게 되면 땅값이 폭등해버리죠. 땅값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보상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그냥 풀어진다고 받아도 많이 받지만 공작물을 설치하게 되면 더 많이 받는다. 그쵸? 그래서 개발제한구역 내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한다. 이것이 그래야 땅값을 보상을 많이 받으니까요. 근데 그런 정보를 어디서 빼요? 뇌물을 쓰면 돼. 뇌물 쓰면 그런 정보는 쉽게 빼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때 토지 보상이 되든 토지가 매매가 되든 소유권이 이전되면 이전 등기를 하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쵸? 근데 그 이전 등기를 하지 않고 하게 되면 뭐 탈세가 나오든지 뭐가 나오든지 하겠죠. 그쵸? 조세 포탈이 나오든지. 그쵸? 어쨌든 자, 계엄령 때입니다. 땅값이 어디 지역이 개발이 된다는 소식을 듣고 그 소식을 들으려면 뇌물을 써야 됩니다. 그쵸? 뇌물을 써서 그 지역에다가 비닐하우스를 설치한다. 그래서 보상을 받게 되고 결국 이전 등기를 한다. 이렇게 여기까지 외웠어요? 외웠어요. 이것들은 전부 다 뭐다? 사실관계가 변경되어서 1조 1항을 적용해서 국법, 행시법을 적용해서 유죄 판결 때렸던 사건들이다. 이렇게 앞글자, 머리글자만 따시면 될 것 같아요. 됐어요? 문제집에 가보면
이 판결루지 전체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한 도면만 뚝 떼어서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읽어주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이 판결루지 전체가 나오는 건 아니에요. 자, 5번 가보시게 되면 그 비닐하우스를 만들었는데, 그쵸? 비닐하우스를 만들었는데 공사비가 얼마 들었어요? 3천만 원. 채 안 들었어요. 3천만 원 채 안 들었다. 그래서 경미한 건설 공사가 되었다는 거죠. 경미 동그라미 쳐보시고. 그 비닐하우스를 만들 때요. 비닐하우스는 그냥 만드나? 뭐 나무 산에 가서 나무 잘라다가 그냥 꽂으면 돼?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파이프 형태로 돼 있잖아요. 그 철골 이제 휘어지는 그 비닐하우스를 만들려고 하면 아니 비닐하우스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여기 휘어지잖아요. 이렇게 원형 형태로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요거를 잘라버리잖아요. 잘라서 이렇게 길게 된 파이프인데 요것을 잘라서 공작물로 잘라서 이렇게 휘어지게 만들잖아요. 이렇게 꽂아버리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그 절단하는 기계가 뭐다? 밀링 머신이다. 밀링 머신. 동그라미 쳐보시고. 중개보조원 동그라미 쳐보시고. 자, 이게 2000년도 판례죠. 그 2000년도 이전에는요. 공인중개사 사무실 있죠? 길가에 가다 보면 있잖아요. 그쵸? 공인중개사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인원수가 제한이 없어요. 중개보조원을 둘 수 있는 인원수가 제한이 없었는데 2000년도 이전에는 인원수가 제한되어 있었어요. 5명 이내로. 5명 미만인지 이하인지 5명이 넘으면 안 됐어요. 5명 밑으로 인원수가 제한이 되어 있었다가 이것이 2000년도에 들어오면서부터 이것이 인원수가 풀려버립니다. 근데 그 개정이 되기 전에 이 법을 위반해서 인원수를 초과해서 고용했던 그 업주들 있죠. 그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가벌성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중개법 위반죄로 처벌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 땅값, 땅 투기 얘기 나오니까 당연히 중개보조원 얘기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일반 음식점이네요. 영업시간. 그쵸? 그 다음 밑에 보면 단란주점 영업시간 나와있죠? 그쵸? 지금이야 전부 다 영업시간 제한이 없죠? 지금 24시간 풀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예전에는요. 일반 음식점 영업시간이 24시를 넘으면 안 됐어요. 그리고 단란주점 역시 마찬가지로 영업시간 제한인 규정이 있었어요. 근데 이것이 풀리게 됩니다. 사실관계의 변경 때문에 그때 뭐 86 아시안게임, 88 서울올림픽이 이제 개최가 되면서 관광객들도 많이 몰려들고 세계적으로 그래서 이것이 전부 다 규정이 완화되었다 하더라도 그 이전에 이러한 제한 규정이 있었는데 그 제한 규정을 위반해서 영업행위를 했던 사람들을 처벌받아 마땅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어요? 그래서 부동산 투기에서 돈 많이 벌었죠? 그래서 1차는 음식점 가고요. 2차는 단란주점 가는 거예요. 이 판례들 전부 다 출제가 잘 됩니다. 별표가 많이 되어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출제가 많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보시게 되면 1차 음식점 가고 2차 단란주점 가고 아가씨들 옆에 끼워놓고 술 먹으니까 분위기 좋죠. 그래서 온풍입니다. 난방 온풍기 그쵸? 난방 온풍기 온수 보일러 분위기 좋죠. 이렇게 이런 것들은 다 제외되었다. 이것들 전부 다 가벌성이 유지가 된다. 소멸시킬 이유가 없다. 유죄 판결 때려버리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12, 13, 14를 묶어놨는데 요 왜곡한 왜곡 이런 것들 전부 다 유죄 판결 때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곡한 거래 규정의 개정으로 인해서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게 되었다. 개정으로 인해서 옛날에는요. 총재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었는데 지금 개정되어서 받게 될 필요가 없는 것을 받겠다는 거예요. 또 개정으로 인해서 일정한 범위의 외화 사용과 투자가 허용되었다.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또 개정이 되어서 거주자의 집중 의무의 면제 범위가 확대되었다.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요. 이런 것들 전부 다 왜곡 나와 있지? 왜곡한. 그래서 돈도 좀 많이 벌었으니까, 그쵸?
뭐 억수로 벌었죠. 억수로 벌었다 보니까 이제 왜곡한 이런 얘기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비영업용 자동차 정기 점검 정비를 받아야 할 기간에 대해서는 옛날에는요, 차를 받고 난 후에 2년이 경과하고 나면 6개월마다 이 정기 점검을 받았었어요. 옛날에는 기술도 좋지 않았기 때문에 차 고장이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새 차를 뽑고서도 차를 받고 나서 2년이 지나게 되면 이제 차를 많이 탔잖아요. 많이 탔다 보니까 고장이 자주 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2년이 지나게 되면 6개월마다 차 검사를 받았어야 됐었던 것인데, 지금은 이게 개정이 되어서 그 점검 정비 기간, 자동차 점검 정비 기간, 이것을 옛날보다는 좀 더 길게 했다는 거예요. 길게 잡은 것은 왜 이렇게 길게 잡았겠어요? 기술이 발전되다 보니까, 차를 만드는 기술이 발전되다 보니까, 또 도로 소정도 좋아지죠? 도로 도와지다 보니까 차가 예전부터 고장이 잘 안 난다는 거죠. 이렇게 바뀐 것은 사실관계의 변경 때문에 그렇게 해서 바뀐 것이지, 뭐 달리 이유가 없다는 것도 아닙니다. 반성적 고려하에서 법을 바뀐 것이 아니라 도로 사정도 좋아졌고 차 만드는 기술도 좋아졌고 그래서 이렇게 법을 개정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옛날 국법하에서 차 2년이 경과해서 6개월마다 받아야 하는데 받지 않은 애들 있죠. 그런 애들은 이 관련된 법률 위반죄에 따라서 처벌됨이 마땅하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전부 다 사실관계의 변경으로 보았다는 것이죠. 돈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자동차도 비영업용이니까 승용차죠. 승용차도 뭐 뽑고요. 그 다음에 운전자 부당요금 징수를 운전자 준수사항에 의해서 삭제한 경우 부당요금 징수 동그라미 쳐보시고, 지정차로 제도제가 한때 폐지가 된 적이 있었는데 지정차로 제도 동그라미 치시고, 지금 폐지가 된 데가 없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떤 경우가 있었는가 하면, 또 2000년도 이전이죠. 그 도로가 있잖아요. 이렇게 도로가 있으면 가운데 중앙선이 있잖아요. 중앙선이 있으면 여기가 이제 1차로고요. 이제 4차로 도로라고 하면 승용차야 1차로, 2차로 다 다닐 수가 있지만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2차로 도로 가장자리밖에 못 다녀요. 화물차는 이 1차로로 가면 안 돼요. 그러면 지정차로 제도에 걸려서 뭐 범칙금을 경찰관에게 붙잡히게 되면 범칙금 딱지 끊게 막 그렇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옛날에는 있었는데 지금 이게 폐지가 됐다니까요. 폐지가 되었다 할지라도 옛날 국법하에 지정차로 제도 이 제도를 위반해서 도로교통법상에 위반 행위를 했다고 하면 여전히 법이 바뀌어서 지금은 그 법이 폐지가 됐다 할지라도 가벌성이 소멸되지가 않는다. 여전히 이 법 위반죄로 처벌받아 마땅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동차 전부 다 자동차 얘기네요. 자동차 얘기, 부당요금 징수 행위, 그 다음에 지정차로 제도 얘기, 그 다음에 식품 첨가물이네요. 그 다음에 냉동감자, 유자차, 해조류, 그 다음에 화학물질, 환경적 고시 변경, 마약류. 여러분 돈이 많이 벌면요, 그 강남의 금수저 이런 그 재벌그룹 아이들 있잖아요. 그치? 걔네들이 돈이 많으면 우리들은 이제 직장을 구하고 승진시험 준비하고 이렇게 살잖아요. 근데 그렇게 돈이 억수로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요? 그런 사람들도 뭐 승진 공부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뭐 할 것 같아 그 사람들요? 골프 치고 도박하고 마약하고, 그쵸? 그러잖아요. 그러지 않나요? 모르지. 우린 그런 사람들 생활 모르니까. 우린 인터넷이라든지 뉴스를 보면 접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땅 투기를 해서 강남에 있는 무수히 많은 투기로 인해서 억수로 많이 돈 번 애들은 이렇게 왜곡한 거래도 하고요. 승용차도 막 뽑고요. 그렇죠? 승용차도 좋다 보니까 정비기간도 길게 잡아요. 그 다음 지정차로 제도, 뭐 이거 지키나? 안 지키죠. 그 다음에 식품 첨가물, 정력제 그런 건가? 식품 첨가물, 냉동 감자, 유자차, 그쵸? 해조류 전부 다 식품 첨가물의 일종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음에 화학물질. 마약하고요. 마약하고 화학물질 먹고요. 뭐 화학물질 뭐 되는 거 있죠? 향정신성 의약품 관련해서 화학물질 들어가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쵸? 그런 것들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 한단 말이에요. 누가? 그 돈 많은 집 애들이. 자, 다음. 이런 애들은 납세 의무도 잘 안 해요. 3회 이납 체납하게 되고요. 자, 미신고 자본 거래 행위를 처벌하는 왜곡한 거래 법령이 형이 가볍게 개정이 되면서 쭉 나와 있는데 모든 미신고 행위에서 그 신고 금액이 10억 원 초과로 바뀌었고 다시 그 신고 금액이 50억 원 초과로 바뀌었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했을 때 역시 1조 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말은 1조 1항대로 처벌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미신고 행위 동그라미 쳐보시고 돈 많은 집 애들이 어떻게 돼요? 이 새끼들이 세금이 안 내요. 여러분 국세청 무슨 기동대 뭐 나오잖아요. 그쵸? 돈 많은 집 애들 세금 안 내는 애들 많고 직접 그 집 주거지를 단속을 해보게 되면 뭐 금은 팔찌 나오고 현금 몇십억씩 나오고 몇백억씩 나오는 사람들 많이 봤죠? 돈 있는 놈들일수록 세금을 안 내요. 돈 있는 놈들일수록 신고를 안 해요. 재산 신고를 안 해요. 밑에 법인의 신고 의무 이것도 위반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호저축은행법. 옛날에 참 문제가 많이 있었던 것도 있었습니다. 그쵸? 뭐 부산 상호저축은행도 있었고 무슨 상호저축은행도 있었고 막 옛날에 문제가 막 TV에도 많이 나온 적도 있었어요. 여기서 그 법 제12조 제1항을 위반한 자에서 법 제12조 제1항을 위반한 상호저축은행 요 상호저축은행이라는 것이 추가됐다는 거예요. 국법에서 신법으로 바뀌었을 때 그렇게 개정됐다 하더라도 과거법 당시에 위반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가벌성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다. 어쨌든 상호저축은행법 관련 사건입니다. 이게 다예요. 이게 다다. 이게 다. 이 전부 다에 대해서는 뭐다? 1조 1항을 적용해서 구법, 행위시법을 적용해서 유죄 판결 때렸다. 그쵸? 추구표를 인정했다. 했던 사건들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동그라미 친 것은 이렇게 연관시켜서 암기를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문제집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합니다.